네, 교재 290페이지 MODE라는 함수고요. MODE라는 함수는 최빈값을 자주 발생한 수가 뭐냐, 그걸 찾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기별 고린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고린수, 꼬린된 그 숫자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몇 개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숫자 중에. 그럼 여기서 보면 4라는 값은 한 번,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2라는 값은 2,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번 나온 것 같아요. 3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 번 꼴이 난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 그러니까 자주 발생한 거죠.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그걸 찾으란 얘기예요. 3이라는 값을. 그래서 최빈수 찾는 함수 MODE라는 함수고요.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범위만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빈번하게 발생한 수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MODE만 나오진 않을 거고요. 다른 함수랑 아마 같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 옆에 시트 갈까요? average if 함수 예제네요. 네, 네, average if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출석이 8일 이상인 경우 중간고사의 평균, 기말고사의 평균 각각 구하자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결과를,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B12셀의 결과를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기말고사는 채우기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각각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 데이터의 중간과 기말고사가 나란히 열이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값에도 중간과 기말이 나란히 열 단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수식 다시 구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average if 함수로 구할 거고요. average if 함수는 인수가 3개고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러면 이 문제는 출석 건수가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석 데이터 범위가 첫 번째 인수가 되겠죠. 두 번째 인수는요. 조건이에요. 이 중에 저희가 찾는 건 8일 이상인 거거든요. 그게 앞에 A12셀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크거나 같다 8로. 그래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겠죠. 앞서서 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A12셀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중간고사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서 기말고사의 경우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우기를 하면 얘네들이 다 열번호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으로 채우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과연 바뀌어도 되는가? 출석 일수를 비열해서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는 순간 중간고사에서 찾아버릴 거란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출석 일수인데 얘 주소 고정돼야 돼요. F4키 눌러서. 마찬가지로요. 8회 이상인 출석 건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중간의 경우도 기말인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얘도 또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봐서 지금은 중간고사 하나의 경우의 평균을 찾는 게 아니라 중간과 기말을 같이 찾을 거여서 조건을 찾을 범위와 조건이 절대 참조로 들어가야 되죠.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평균 구할 범위는 첫 번째 데이터는 중간, 그 다음엔 기말로 열번 오거나 바뀌면 되는 거니까 상대 참조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기말고사의 평균까지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절대 참조를 했는가,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에버리지 ifs 예제로 갑니다. 교재 291페이지고요. ifs라는 함수는 일단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죠.
복수의 s니까. 그래서 평균 구할 거고요. average ifs 함수로 구할게요. average ifs 함수는 인수가 홀수계예요. 첫 번째 인수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나는 최종 평균 구하는 거니까 D열을 범위로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조건을 찾는 범위예요. 그럼 조건이 지금 두 개니까 1차적으로 성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성별 범위가 두 번째 인수가 되고요. 세 번째 인수는 그 조건을 제시해야겠죠. 남과 같다.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B12셀 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따옴표 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네 번째 인수는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신장이군요. 그러니까 신장 범위 주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신장 조건을 C12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좀 선택 힘드니까 제가 직접 쓸게요. C12셀이라고. 그래서 170 이상인 걸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별 범위 중에 남자 찾고요. 신장 중에 170 이상인 걸 찾았을 때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중들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자이면서 신장이 170 이상, 그죠? 남자이면서 170 이상 이 두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결국은 체중 60과 82의 평균을 구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71이 나와지네요.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average ifs 계열 중에 average 함수는요. 인수가 항상 홀수계예요. 첫 번째 인수가 평균 구할 범위가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짝꿍,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짝꿍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항상 짝꿍으로 나오기 때문에 짝수계란 말이죠. 인수가. 거기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항상 홀수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수가 평균을 구할 범위가 돼요. 네, average ifs to 예제로 갈까요? 네, 성별이 여자이면서 직위가 대리인 사원들의 성과급의 평균. 궁금한 건 성과급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두 개네요. 그래서 average ifs. 그럼 첫 번째 인수는 평균을 구할 범위예요. 내가 궁금한 건 성과급의 평균이죠. 그래서 성과급 범위를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직위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그러면 직위 범위를 쭉 주고 그 중에 대리라고 찾으셔야겠네요. 네, 세 번째 인수까지가 쓰인 거죠. 이제 네 번째 인수 또 다른 조건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별이네요. 성별 범위 주고 네, 그 중에 여자 찾는 거죠. 여 찾아라.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였었냐면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다 안 써 있었어요. 답을 보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 문제는 결국은 만 단위까지 표현하라는 얘기인가 봐요. 반올림해서. 그래서 반올림의 함수, 라운드 함수 앞에다 추가하고요. 이 전체가 반올림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수는 자릿수,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인가. 만 단위까지 나타내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모두 다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수행하시면 평균 구했는데 만 단위 표현으로 나와지네요. 네, 교재 292페이지 count ifs 함수로 가겠습니다. 네, count ifs 함수고요. 아까 비슷한 문제 우리 풀었어요. 70점대 인원수 몇 명이냐. 근데 그때 count if 함수로 풀었고요. 제가 count ifs 함수로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앞서서 해드렸죠. 네, 이번 문제는 count ifs 함수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count ifs 함수.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죠.
카운트 if 함수는 결과적으로 구할 범위라는 게 따로 필요치가 않죠. 그냥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그래서 인수가 짝수계예요. 조건을 찾을 범위와 조건을 세트로 묶어서 그러면 근무점수 범위 중에 첫 번째 조건 60 이상인가죠. 다시 두 번째 조건 찾을 범위 역시나 근무점수 범위 중에 60점대란 얘기는 70점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s로 구했네요. 4명인가 봐요.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문제를 count if 함수로 구해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병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count if 함수로 구하려면 제외해야 하죠. 70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해 볼게요. count if라는 함수로.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근무점수 범위 중에 60점 이상인 경우 인원을 다 세요. 그리고 거기서 제외하겠다는 거죠. 다시 근무점수 범위 중에 누구를 제외해요? 70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해 버리죠. 빼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결국은 60점부터 70점 미만만 남겠죠. 그래서 그 인원수 4명 동일하게 나타나집니다. 다시 수식 2개 비교해 볼까요? 컨트롤 물결 눌러서. 그래서 보시면 수식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count if 함수로 구했을 때와 count if 함수로 구했을 때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count if 함수는 인수로 2가지 조건을 다 제시하면 되는 거고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니까 count if 함수로는 조건을 하나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60점 이상인 거에서 70점 이상인 걸 빼서 제외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18번 예제 갈까요? 옆에 보시면 max A 예제 주어져 있네요. max A 예제 볼까요? max라는 함수는 우리 최대값 구하는 함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A는 뭐냐는 거죠. A라는 게 붙어 있으면 일단 올이라고 보시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에 제시된 값들을 보시면 1차부터 5차까지 평가의 값이 숫자도 있지만요. true라는 값도 있고요. 미실시라는 값도 있어요. 그럼 이 5개 값 중에 제일 큰 값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찾을 때 0.8이나 0.5만 찾는 게 아니라 true 값도 결국은 숫자 값으로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true는 숫자 값으로 1로 보는 거고요. false는 숫자 값으로는 0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1로 판단을 해서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얘와 얘인 1이다. 그걸 찾자라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max A로 제가 수행을 해볼게요. 범위는 1차부터 5차까지 다 주시면 되죠. 미실시는 글자니까 그 값 가지고는 수치 크기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true의 경우에 값이 1이니까 결과값 최대값 1이 나오네요. 해서 채우기를 하면 false는 숫자 0으로 보는 거거든요. 중단은 숫자로 볼 수 없는 거고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0.5가 크겠죠. 자, 밑에 볼까요? 오류는 숫자 값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0.6이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저희가 G열에 max A라는 함수로 풀었단 말이죠. H열에 max라는 함수로 이걸 똑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max 함수로 1차부터 5차까지를 주고 수행을 해보면요. 나머지 2심사관과 3심사관은 결과가 같아요. 0.5, 0.6으로. 그런데 1심사관의 결과는 최대값이 1이 되기도 하고 0.8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max A 함수를 쓰면 true, 논리값도 숫자 1로 봐서 최대값 1로 찾은 거고요. 그냥 max 함수로 찾으면 true나 true 값, false 값은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그러니까 0.8과 0.5 두 값 중에 하나 큰 애가 0.8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max A 함수와 max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